한 거냐고 그게. 지금까지 공실이야. 그 4억인가 얼마에 분양을 받았대. 여기 상가는 사면 안 되는 응, 거야. 받았는데 얼마? 1억 5천만 1억 5천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1억 5천 누가 나 1억 5천에 그거를 뻔한 공실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1억 5천도 사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네. 지금 같은. 자, 상가가 그게 전용이 몇 평이야?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전용이 몇 평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전용이 한 25평 정도 나오면 네. 상가를 싸게 산다면 네. 저거를 주택으로 개조를 할 수도 있지. 아 요새 그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다고 하대.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이 상가 건물 안에 주택이다 보니까 이게 가치가 그러니까 그것도 생뚱맞잖아. 그것도 수리하려면 된다. 아파트에 있는 그 단지 안에 있는 주택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해준 거 아니에요. 해준 세종시가 네. 원래 워낙 공실이 많다 보니까. 워낙 공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도 해주는 법을 바꿨나 봐요. 그러면 네, 가능하다고 그런 것 얘기하는데 그 어려운 얘기가 개조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평당 그렇죠. 엄청나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래도 내가 얼마 정도의 내가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위치가 진짜 좋은 데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이 건물 같으면 저 꼭대기층, 그죠? 저런 거 같으면 주택을 개조하면 금강 고막고기 다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럭셔리하게 지금 만든다. 그리고 한 2층 연천을 내가 한 100평을 내가 쓴다. 아 그러면 그런 거는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뭐 위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상가를 개조해서는 큰 의미는 없고 진짜 조망권이 좋은 데 있다. 뭐 이런다 그러면 한번 연구해 볼 때. 꼭대기층 가능하고. 이런데 그렇죠. 여기 이 건물 실증 같은 데는 괜찮겠네요. 예, 그렇죠. 얼굴 괜찮네. 예, 여기 완전 뭐 조망 끝내주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그런 다를 수 있고 상가는 일단은 사지 말라 그래요. 상가 사면 당시 사는 순간에 망한다. 내가 저쪽 국민은행이 있어. 거기가 아니다. 농협은행이구나. 거기 갔다가 거기 그 직원애가 내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뭐 그 상가를 하나 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팔으라 그랬어. 빨리. 그때는 한 5년 전 얘기를 하는 거야. 팔으라고 빨리. 팔을 수도 있었어 그때는. 팔았대요? 안 팔았지. 말 안 들었구만. 그럼 내 말 듣나 걔들? 당신 안 죽으려니까 빨리 팔아라. 응? 근데 거기에 상가를 파는 애들이 뭐라고 팔라? 사장님 이거 사시면 월세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사람은 쏘가 안 쏘가? 속지. 쏘가. 꽂힌 거야. 거기에 다 넘어가 있는 거야. 내 월급 또 하나의 월급 또 나오니까. 지금 여기에 세종시도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가 수용지역에다가 보상금이 집에 한 10억씩 있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많았지 여기가. 그렇죠. 원주민들은. 걔들이 여기 상가 분양은 업자들이 사장님 상가 사세요. 월세 한 3,400씩 또 막 나와요. 거기에 다 썩어나뭐 상가 산 거요. 원주민들이. 근데 상가 월세커녕 이자만 나가게 생겼지. 그게 근데 이런 거 있어. 그게 세상살이더라. 어? 그게는 뭐야? 세상은 있는 놈들이 없는 놈 뺏겨먹고 사는 게 세상이더라 하는 걸 저도 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배운 거예요. 에? 우리가 자 상가 분양하는 사람이 누구야? 시행사. 시행사는 누구야? 응? 시행사 건축주죠. 네. 건축주는 누구야? 기업이야. 그죠? 그렇죠. 자본가들이지. 아,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자본가들.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양을 허가를 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공무원. 그러면 자 봐. 공무원 결탁하는 건 아니고. 이 나라 구조가 그래. 공무원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이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받아 해. 그걸 사는 사람은 한 푼도 뭐 서민이요. 그걸 사가지고 영업이 안 돼서 걔들 홀딱 망하고 누가 돈 벌어? 공무원이나 건축주가 돈 버는 거야. 이게 세상이야.
그리고 썩고 속이고 사는 게 세상이더라 하는 거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도둑놈이라는 얘기야. 많이 배운 놈이 도둑놈이고 그게 세상이더라. 이걸 나도 배우는 거예요. 나도 나이가 들고 1살, 2살 쯤에서 그걸 배우면서 지금까지 온 거야. 예? 그런 거 온 거야. 그러니까는 참 어려운 게 세상살이죠. 어려운 게 세상살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다 대단하다. 네.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은 오르막 내리막이 있으니까 예. 내리막에 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려오는 거. 막 오랜 세월을 부동하다 보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도심 사지 말라 그랬어요. 구도심. 예, 맞아. 세 번째는 상가 상가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섬 사면 바보다. 섬? 섬 사면 바보야. 섬 사면 바보야.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자, 내가 돈이 많아. 예? 나 부자여. 내 아파트 한 50억 가. 그리고 내 은행에 한 몇십억이 있어. 토요일을 되면 저 섬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거기 가서 뭐 파티도 좀 하고 오고 싶어. 응? 그래도 섬에 가서 저 부동산을 사서 건물을 지어. 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여유를 즐기기 위해 사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렇죠. 응? 그런 사람은 상관이 없다고. 근데 내가 도시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모았던 친구가 주머니에 한 2개 있어. 예. 얘들이 투자를 어디 가서 부동산에서 뭐라 그래? 야, 요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 북한 넘어가는데 영평도에가 뜬다더라. 응? 거기 가서 섬이 하나 나오는 거야, 물건이. 그래서 그걸 홀따라 그 갭에 빠져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묶이는 거지 뭐. 사는 순간 평생 내 땅이 아니노. 에? 내 땅이 아니라고. 섬을 누가 와서 건드려? 에? 그러면 자, 연평도 같은 인천시가 개발해야 되는데 인천시가 연평도 개발해? 안 하죠. 쳐다보지도 않아. 응? 예외권에 제주도는 되잖아요. 제주도는 좀 낫죠. 그게 이제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섬은 사는 순간 내 땅이 아니에요. 응? 섬은. 이게 섬 사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냥 거기서 가서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오는 땅이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아무 쓸모가 없어. 누가 그걸 뭐 할 거야, 그걸.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면 안 되는 땅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보존산지 이런 거 사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 근데 내가 부동산 고수요. 내가 근데 부동산의 전문가요. 그리고 내가 알고 사면 이 사람은 대박이야. 응? 자, 개발 제한 구역은 집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못 줘요. 집 못 짓죠. 예. 그럼 어떤 땅을 지을 수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농막. 아니, 농막은 그냥 농민이면 지을 수 있는 네. 거고 그건 집이 아니고 네. 그거 말고 개발 제한 구역에서 집 질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이야? 임야 있어요. 개발 제한 임야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집 질 수 있어 없어요? 임야에다. 관리소 하시는 거예요? 관리소가 아니고 관리사. 관리사는 이제 할 수는 있어요. 관리사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임야에다가 집을 질 수 있어 없어요?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못 지죠. 임야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가장 어려운 땅이 임야야. 손끝도 대면 안 돼. 손끝도 대면 안 돼.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임야 사서 나무 깎고 평탄 작업해서 농지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못 만들어. 농지도 그것도 안 안 돼요? 허가 안 나와. 아, 개발 제한. 개발 제한 구역은 아예 건드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럼 임야는 내가 저번에 어떤 친구가 와서 그때 왜 그 버스 광고한다고 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 친구가 빚이 있는데 그 빚 대가로 개발 제한 구역 산을 받았어. 좋다 그래. 아 대물로 받을 돈을 예, 대물로 산을 받았다고? 받았어. 개발 제한 구역 산을 받았는데 이 금남면에 있는 산이요. 좋다 그래. 맹지였죠. 그거? 예, 맹지고 자기는 그 땅이 임야에다. 이제 가격들이 세종시가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그거 따라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좋아 안 좋아? 좋죠. 근데 저거 팔아 못 팔아? 못 팔아. 왜? 누가 사? 안 사. 그렇죠. 아무것도 뭐 해. 뭐 할 수 있어? 임야는. 나무만 심으면 되는 나무. 그렇죠. 나무나 심고 산나물이나 기르고 이거 하는 거야. 뭐 관리사나 지어서 가서 거기에 하룻밤 자고 오는 그 정도뿐이 안 된다고. 어?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아, 아무것도 없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가장 쓸모없는 땅은 뭐다? 임야. 임야. 임야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경지 정리된 농지. 예?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들어가 보면 자 우리가 농지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농지인데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경지 정리된 땅이 있고 하나는 경지 정리 안 된 땅이 있어. 그런데 경지 정리된 땅이 있고 경지에 정리 안 된 땅이 있어. 둘 중에 어떤 건 집을 지을 수가 있어? 안 되는 거.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경지 정리된 땅은 이거는 집을 못 지어. 그건 농가주택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농가주택도 허가가 안 나와. 그거는. 예. 근데 뭐 아까도 이제 관리사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는 뭐 이제 벗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혼구역이요? 예, 관리사 이런 거는 이제 그거하고 개념이 농가주택이 안 되는데 관리사는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개념이야. 거기다가 이제 농장을 한다든가 뭐 가설을 한다 그러면 좀 다른 개념으로 할 수는 있어. 근데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개발 제한구 안에서 집을 못 짓는 땅은 경지 정리된 땅이야. 그 옛날에 다른 말로 하면 농업 진입구역 땅이죠, 거기가. 그럼 개발 제한구에서 집 질 수 있는 땅은 어떤 땅? 경지 정리되지 안 된 안 농지. 안 된 농지. 개발 제한구역에 어떤 땅을 살아? 농지 정리 안 된 농지잖아요, 농지. 근데 이 땅이 전번에 왜 그 사모님이 그 호탄리 그 땅 얘기했잖아요. 예. 그 땅이요 나중에 대박이 날 땅들입니다. 그 땅들이.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게 경제 정리 안 된 땅들입니다. 그거는 호탄리 쪽에. 거기는 왜 안 돼? 거기가 대박이 날 수 있냐면 이주권으로 건물을 지을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럼 이주권을 만약에 대전에서 받은 사람이 세종 와서 물건을 찾을 적이 어디서 살아? 호탄리에서 최고 좋은 입지의 땅을 찾아요. 그러면 부르는 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이주권을 갖고 왔던 애 돈이 있는 애들이에요. 땅을 얼마 주고도 사요 나중에. 왜냐면 거기다 지면 못 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그 석고구리천 있죠. 그 땅이 최고예요. 응? 그 자리가 코너에 딱 박혔잖아. 그 친구 500평 갖고 있죠. 응? 그렇게는 그런 땅들이 나중에 입주권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어떤 땅을 사야 된다? 경지 정리 안 된 되지 않은 농지. 농지인데 입지가 아주 좋은 땅을 산다면 그 땅은 나중에 대박이 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분은 거기다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주권을 사오는 게 제일 좋겠네. 근데 이주권이 있냐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주권을 사오는 게 그분은 이주권이 땅 가치를 제일 높이는 그쵸? 거예요. 대전 근교권 사야 되는데 그쵸? 대전에는 재개발 많이 하잖아. 개발.
그렇게 이주권이 나올 때 되면 그걸 사서 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박이 날 수도 같이 있어요. 몇 배로 그냥 그게 이주권도 막 몇 억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가죠. 프리미엄 1억이라도 땅 가치가 훨씬 높아지잖아. 최소한 지금 한 3억 이상은 줘야 될 거예요. 나중에 4억도 좀 줘야 될 건데 하여튼 이주권으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은 원칙은 사면 안 돼.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내가 이주권을 매입할 수 있는 땅이다. 아니면 또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될 땅이 단절된 토지라는 게 있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땅이다.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또 다른 생각이야. 그 정도 내가 능력이 된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네가 사라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된다면. 근데 과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있을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 지금 요새 경매하고 난리 치잖아, 저분들. 내가 그 원장한테 그런 강의도 해준 적이 있어요. 이런 게 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주권 몰라요? 알기는 아는데 이론만 아는 거죠. 이론만 아는 거죠. 근데 이 주권을 현장에 가서 집 진 거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응? 그렇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뭘로 집 진다 이런 걸 눈으로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된 땅을 눈으로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론만 좀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거기에서 강의를 듣던 수강생들이 큰일이 나는 거죠. 그 개발 제한 구역은 이런 땅만 사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도 원칙은 사면 돼 안 돼? 안 돼. 원칙은 사면 안 돼. 농림지역도 원칙은 사면 안 돼. 근데 농림지역이 해제될 땅이 있어 없어? 있겠지요. 있죠. 농림지역도 해제될 땅이 있어. 자투리 토지, 자연치락지구 이런 것들. 응? 근데 진짜 애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누가 알아? 응? 나한테 가끔씩 전화가 와요. 이거 자투리 토지에 해당하지 않냐고. 근데 설명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대략 어디서 들어서 기동량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기가 습득을 하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알면은 본인이 자신 있게 하면 되죠. 한 사람이 옛날에 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 어딘가 하면 거제도 사람인가? 저 경남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자기 땅이 농업진흥구역이 아니고 농업보호구역이야. 근데 카페를 하고 싶어. 이 사람이. 근데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은 카페가 안 돼. 근데 사무실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카페를 하고 싶은데 허가가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하다 보니 자기 땅이 자투리 토지라는 걸 알았어. 예? 근데 알긴 알았지만 이게 해제가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야. 시청 공무원한테 가서 얘기해도 해준다 안 해준다 얘기를 안 해. 그렇잖아요. 걔들이 응? 있다고 해준다 이런 얘기 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렇게 인터넷을 보고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응? 근데 나는 솔직히 이런 게 있지. 그거 뭐 바른 소리 해줘봤자 뭐 득이 돼 안 돼. 전화가 와서 나한테 뭐 물어도 뭐 득될 그거 있어. 득될 거 한 개도 없어요 나한테. 근데 또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그래서 본지 좀 가르쳐 달라고. 딱 보니까 해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충분히 있다. 그리고 해제되면 농림지역인데 녹지지역으로 바뀐다. 녹지지역으로 바뀐다. 그럼 녹지지역은 카페도 되고 일반 식도 된다. 그 대신 시청에 가서 담당 홍보원한테 해제해달라고 민원을 넣어라. 그러면 걔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접수를 받아요. 그러면 해제 땅이 되면 자기네들이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해. 용도지역 변경 작업을 하거든. 그때 그걸 반영을 할지 반영을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야. 5년에 한 번씩. 예, 5년을 했는데 반영을 했는데 그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되면 해제가 돼버려. 농업보호구역이 녹지지역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 또 보류가 돼. 또 5년이 또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농림지역도 하는 건 좀 조심해라 하는 얘기야. 응? 세 번째가 보존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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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인용 산지로 있는데 이거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게 말 그대로 보존이라는 소리는 땅 임야를 가꾸기만 해라 이런 뜻이지. 공인용 산지는 공공의 목적으로만 써라. 말 그대로 그거야. 무슨 용이야? 공뭐야? 공익. 공이. 공익적으로만 사용해라. 예.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땅이 얻은 거야. 보존산지. 임야죠. 네. 우리나라가 임야가 몇 프로 전국토에? 70%. 옛날에 70%인데 지금 한 63% 정도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70%를 거의 배웠어. 지금 한 60. 개발했어요. 지금 한 60, 한 3% 나오더라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게 임야야.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틀려서 만약에 사우디나 이런 데서는 임야 있어 없어? 없지. 예? 그러면 걔들은 공기를 다른 나라가 만들어주는 걸 먹고 산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응? 지금 우리나라가 임야가 한 60%, 70%가 되니까 우리는 그래도 맑은 공기를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강남이나 서울 대도시 안에 네가 보면 탁하죠 공기가. 그렇잖아요. 워낙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방법이 없지. 근데 임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큰 덩어리로 있는 건 임야가 최고야. 농지나 개발제한구역보다 가장 큰 덩어리 임야예요. 그 임야는 해제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예, 어려워. 근데 임야는 해제하기가 또 가장 쉬워. 임야는 개발만 하면 해제해줘. 네? 다른 거는 개발해도 해제를 안 해주는 경우 땅 많은데 임야는 개발하면 해제해줘. 그러면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될까? 그치. 그럼 개발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은 임야는 개발을 뭐 한다고 머릿속에 선입견이 들어앉아 있어. 그렇게 임야를 안 사 아예 보존산지는 아예. 근데 임야도 도로에 잘 붙어 있는 임야가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잖아. 우리 여기 어디 가면 여기 어디 저 금강 수목원.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저거 임야였어. 보존산지였어 저게. 금강 수목원 저 자리가. 근데 땅이 금강에 붙어 있으면서 불튀기 다리를 놓고 개발하니까 좋아 안 좋아? 엄청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저 땅이 임야인데 옛날에 보존산지였어. 그러면 농림지역이었어. 근데 지금 저게 금강 수목원으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뭘로 바뀌었을까 저 용도가? 저거 다 계획관리로 바뀌었어. 계획관리예요? 네. 그러면 농림을 계획관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개발을 해라. 그러면 임야를 개발하는 방식은 뭐가 있냐? 관광농원사. 관광농원사. 관광. 예, 관광농원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로 하면은 허가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그런 걸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면은 큰 돈도 벌 수 있는 게 임야야.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존산지에다 공장도 지을 수 있어. 창업공장. 공장도 지을 수 있어. 창업공장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한다 그러면 큰 돈도 벌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은 개발제한구역, 농림지역, 보존산지는 사지 않는다. 그 대신 내가 전문가가 돼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그런 거를 건드려서 할 수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면 오히려 남들이 뭐 하는 걸 내가 할 줄 알아야 어떻게 해요? 돈도 벌 수 있는 거죠. 응? 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줄어요, 안 줄어요? 주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뭐 국가에서 1억을 주니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잖아. 그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요? 나라 꼴이 왜 이래 됐을까? 아니,
남들은 인구가 늘는다 그러는데 인구가 줄고 있어. 왜 이랬을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는 소득 수준의 차가 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이 갭이 넓지가 않았다고. 옛날에 농촌도 먹고 살만 했어요. 어? 옛날에 내 초등학교 다닐 적에 소 한 마리 키워서 애들 대학도 보냈어요. 맞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어? 농촌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야 안 돼요. 단순 농사 지어서는 못 먹고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이, 예?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농촌의 인구가 준 이유가 결국은 농촌에서 못 먹고 사니까 다 도시로 사는 게 다 떠난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 다 떠났잖아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고, 농촌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도시가는 가치가 오르락하고 이런 현상으로 계속 지금까지 이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기형적인 성장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럼 이 국가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국가의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에 박정희 정부 때 농지 정리 사업을 했어요. 옛날에 논을 평탄 작업을 다 했잖아. 옛날 통일벼 심고 막 보릿고개 시절에 쌀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았던 시대야. 그때는 농촌에 가면요, 동네에 가면 새마을 노래가 막 흘러나왔어요. 그때 저도 기억들이 많이 나니까. 그러면 이게 농촌에 있어도 흥겨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농촌에 내가 살아도 흥겨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농촌에 살면 더 못 살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그럼 옛날에는 경기 정립을 사업을 했으니 그 당시에 그 경제가 부흥했던 그 시대야. 근데 지금은 농촌에서 농사 지어서 못 먹고 사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다 도시로 나오던 공장을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직장을 다니는 공장을 다녀야 돼. 근데 그러려 그러면 도시만 성장했지 농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국가정책이 어디로 갔다? 잘못됐다는 소리죠. 결국엔 가서 국가정책이 잘못됐는 거예요. 응? 그럼 박정희 이후에 대통령들 수도 없이 많이 배출했죠. 나는 그래요. 얘들 다 깡통이다. 응? 왜 뭘 모른다? 뭘 몰라? 국토의 균형 발전 말로만 외치지. 응? 우리가 서울은 전 면적이 도시 지역입니다. 전 면적이. 그럼 공주시 가볼래? 도시 지역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거기뿐이 없어. 그러면 공주시가 왜 못 살아? 농촌 지역이라. 다 농촌 지역이니까. 그러면은 진짜 시장 군수가 해야 될 게 뭐야? 농촌을 활성화시켜야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촌 면적의 용도를 도시 면적으로 바꿔줘야지. 활용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야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공장도 만들고 자 집도 짓고 살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근데 일단 시장 군수가 그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죠. 대통령도 그 생각을 못 하는데. 이러니까 우린 지금 뭐가 필요해요? 농지 개혁을 해야 돼. 이제는 뭐 해야 한다? 농촌의 용도를 다 이제는 개혁을 해야 돼. 옛날에는 농지 개혁이라는 게 땅을 편편하는 작업이었지만 이제는 뭐 해야 돼? 용도를 농촌 지역의 용도를 다 도시 지역으로 바꿔주는 시대에 왔다 이제는 얘기. 빨리 해야 돼 이거. 이제는 농지 개혁을 하는데 농지의 용도를 바꿔주는 그런 개혁을 해야 된다 이제는. 예? 그 다음에 내가 산지도 전번에 얘기했죠. 산지 개혁도 해야 된다. 왜 산지 개혁해야 된다? 우리나라 산이 너무 많아. 좀 줄여도 상관없어. 그래서 낮은 산들은 다 뭘로 만들어? 농지나 공장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국가가 저걸 수용을 해서 자 내가 산에 있어. 20만 원 준다고 하면 다 수용할 수 있어. 빼서 그거를 국가가 평탄 작업해서 싸게 50만 원 이렇게 분양을 하면 사 안 사? 사죠. 그러면 걔들이 거기서 공장을 하든 농사를 짓든 그 외국에서 애들 수입해도 도와도 할 거예요. 왜?
내가 일할 터전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가 살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그럼 애도 나.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농지개혁, 산지개혁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저것도 개혁해야 돼 이제. 저는 개발제한구역이 수도권 있잖아요. 수도권. 거기만 빼놓고 지방은 다 풀어라. 이제는 지방은 싹 풀어라. 이제 그런 시대에 왔다. 왜? 지방은 못 살고 서울은 잘 살잖아요. 수도권은.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꾸로 가야지. 그래서 세종시의 금남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도 다 풀리는 시대가 올 거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냥 한번 다니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군산 새만금 가보면은 가다가 보면은 오른쪽에 산업단지예요. 네. 통째로 아 거기는 뭐가 또 문제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해놔도 자, 안 온다는 거지. 자 지방은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방은 수도권하고 너무 멀으면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만들어 와도 돈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거기 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필요는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게 또 그걸 채우려 그러면 많은 또 기술적인 문제가 또 거기에 들어앉아 있죠. 그런 거는 국가가 이제는 어디 가든 외국 기업을 유치를 해. 그리고 군산의 그 새만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그래 생각해. 땅을 공짜로 줘라 이거야. 땅을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땅을 공짜로 줘. 그 대신 외국 기업은 들어와서 뭘 하면 돼? 공장을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노동자를 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땅을 놀리면 뭐해? 그러니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외국인한테 그저 꽁을 공짜로 주라는 얘기야. 임대를 주라는 거야. 자, 몇십 년 임대 주면 외국 기업 돈 안 들잖아. 일자 진출하고. 그러면 여기 공장 와서 공장을 지어서 할 때 그게 이게 이제 운영의 묘거든요. 그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든 잘 해야지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의 이게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 항상 유교 의식이 많이 들어앉아 있어 이 머릿속에. 이러다 보니까 그걸 뭐해? 원칙을 조금을 요만큼 수정하는 것도 뭐하고 있다고 한국 사람들이 유교 의식이 머릿속에 확 박혀있어. 이건 안 돼. 이런 것보다 있다 보니까. 근데 가감하게 그거를 일단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종시도 금남면에 개발되고 있지만 저것도 해제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 저게도 해제가 된다 그래도 해제가 되면 저기에서 가장 이익을 볼 땅이 어떤 땅이야 저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지 정리 안 된 농지들. 왜냐하면 그거는 관리지역이라든가 준보존산지로 바뀌어버리고 산은 거의 산이 높으면 보존산지로 바뀌어버려. 그리고 경지 정리된 땅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럼 농업진흥구역은 또 집을 또 못 져. 그렇잖아요. 그럼 개발제한구역안이 풀려도 경지 정리된 땅은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왜냐하면 농업진흥구역으로 갈 거니까. 후저부리한 땅을 사야 되네.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저는 만약에 내가 우리 정치인은